인천 차이나타운이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당시 서울에서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청요리를 먹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았죠. 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맛있었던 거는 바로 이 깐풍기죠. 그러니까 닭을 즉석해서 잡아서 만든 깐풍기. 주문한 다음에 닭 잡는 소리가 뒤에 들렸어요. 탕수육이죠. 그러니까 찍먹 분먹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 탕수육인 거죠. 간짜장에 계란 들어가야죠. 제가 맛있었던 거는 잡채밥이었어요. 잡채밥. 이 차이나타운 좀 가다 보면은 신포시장이라고 있죠. 예. 그쪽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두 번씩 민어 먹으러 가죠. 모둠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민어참. 민어전 맛있죠. 덕적식당의 민어회입니다. 민어치리. 요 근처에 스시탕 가게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유명한 데가 이 다복집. 예. 이렇게 거대한 삼치가 나와서 같이 갔던 일행분한테 한번 비교해보게 하라면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3만 원어치 모둠회입니다. 사실 신포시장이 유명한 거는 딴 거죠. 그 쫄면의 발상지가 바로 신포시장이라는 거. 예. 사실 저희는 신포시장은 쫄면도 아니고 닭강정도 아니고 여자 음식 먹으러 갔었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오늘은 맛집을 찾아서 인천으로 갑니다. 지난 도시야사 시즌2의 마지막에 익산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 익산은 맛의 도시라고, 참 맛집이 많은데 그 맛집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그런 도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인천입니다. 옆에 있는 이모 씨하고 1990년대 말부터 인천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먹으러 갔죠.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답사가 되긴 했지만 제가 답사 사진을 쭉 정리해봐도 2013년 정도까지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음식 사진만 조금 있고 먹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긴 경선을 타고 하염없이 완행 타고 가면서 그 회 먹겠다고 짜장면 먹겠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겠다고 1시간을 갔던 기억이 정말 생생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차로 술 먹고는 괴로워하면서 경의선 타고 서울로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인천 맛집을 탐방했던 생생한 증인인 이모 씨가 주로 주도를 하면서 인천의 맛집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중화요리, 공화춘, 차이나타운 있는데 차이나타운뿐이 아닌 중화요리집을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 인천하면 민어입니다. 민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저한테는 민어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회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인천하면 쫄면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쫄면 있고 냉면도 있고요. 북한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 요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은 국제항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음식이 많이 들어왔는데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요리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러시아 음식이죠. 그런 외국 음식들에 대해서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가볍고 여러분이 언제든 찾아가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우선 중국 요리입니다. 중국 요리, 인천 중국 요리 하면 일단 인천역에 내려서 차이나타운이겠죠. 예, 인천 차이나타운이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인천 개항 초기부터 청나라 조개지로서 19세기 말이죠. 청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 서울에서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청요리를 먹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았죠. 인천에 와서 먹을 정도였지만은 한때 대단히 쇠락해서 거의 인천 차이나타운이라는 지역 자체가 거의 이제 인천에는 빈민가로 거의 전락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가 처음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90년대 말에. 그때도 많이 좋아졌던 상태였고. 좋아진 상태 그 정도. 그리고 한때는 중국집이 한두 개 남아 있을 정도 있던 시절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예. 그때 요즘은 짜장면 박물관으로 바뀌었지만 공화춘 건물이 그때 폐업해 있었죠. 예, 버려져 있었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전에 저희가 갔을 때는 이게 언제쯤입니까? 2003년 3년쯤일 거죠. 공화춘 건물이 이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은 단정하게 정리를 마치고 박물관이 돼 있고, 지금 보시면 간판을 좀 볼까요? 이것도 이모 씨가 보내준 겁니다만 2003년 6월 7일에 갔었네요. 이때 간판이 다 나무가 갈라지고 페인트 층이랑 벗겨져가지고 이런 상태였어요. 폐가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차이나타운 가시면 같은 이름을 가진 업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없었죠. 예. 이 흐름을 이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모르겠고 솔직히. 예, 특별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니란 말씀은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 그때 그 지역들은 음식 요리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언제쯤부터가 다시 부활을 했죠. 예, 그때부터 그 당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하루 이제 갑자기 중국 음식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인천이 또 이제 인천 주도적으로 짜장면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시작하면서 언론 매스컴도 많이 타고 시의 노력도 있었군요. 예. 말하자면 도시재생 사업의 초기 단계 같은 그렇죠. 성공했네요, 그러면. 예.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사례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안 알려졌어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시를 이름을 안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을 한번 떠났던 화교분들이 되돌아오기까지 했고 그럼 다른 지방 갔거나 해외 나갔거나 서울에 갔거나 이런 서울에 갔거나. 그런들이 다시 음식점을 낸다든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공화춘 건물이 짜장면 박물관이 된 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지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인천 시립박물관장이 되신 손장원 선생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의 화교분들은 이게 짜장면 박물관이 된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짜장면이 우리 중국의 대표 요리가 아닌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건데 이 공화춘은 반면 화교들의 중심지였던 거고 거점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중국은 이 아무래도 밥집과 연회집이 완전히 구분되거든요. 대중 식사와 중화요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식사를 하는 음식점하고 연회라는 음식점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공화춘은 중국 사람들이 연회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티를 하는 거죠. 결혼식이라든지 뭐 백일잔치라 돌잔치라든지 회가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행사를 하는 장소에서 또 요리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는 곳이지 짜장면을 먹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짜장면 요즘 백반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뭐 짜장면을 취급을 하긴 했을 겁니다. 한국인들을 오가니까 하긴 했을 거지만은 화교들에게는 어떤 자기들의 그 중심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인데 행사를 마음의 고향 같은. 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짜장면 박물관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손정호 선생이 그때 어딘가를 안내해 주셨었는데 이게 이제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화교들이 가는 중국집이 또 있다고 아끼는 곳들이. 그런 데는 사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 잘 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알아보시고 가시면은 조금 더 정통에 가까운 걸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요즘 만들어진 게 맛없다는 건 아닌데 이런 곳도 있는 곳이었다. 단순하게 레트로한 분위기로 힙해진 곳은 아니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천은 전역으로 화교들이 퍼지다 보니까 차이나타운 말고도 맛집이 많죠. 중국집 중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철도를 중심으로 일단은 퍼져 나갔고 중국 요리가 그래서 수인선을 따라서 뭐 수원까지 간 중국집들도 있지만은 그렇죠.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수원 특집은 또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 부평에 이제 그 캠프마켓이라는 미군 기지 주변에 미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요리는 좀 어렵지만은 그나마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중국 요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미군 기지 주변으로 중국집들이 발달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덕화원이라는 집이 흔히 백마장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집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영업을 중단했고요. 물론 재개업을 할 예정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가 이제 이 집을 다닌 지는 꽤 됐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집이 유명세를 근래에 탔어요. 그 수유미식회 나왔죠. 예, 유명세를 타면서 오히려 이제 그 음식 주인분이 이제 연로하시고 다양한 요리를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에 맞춰 없다 보니까 굉장히 요리 수를 가짓수를 많이 줄였는데 들은 얘기로는 수유미식회에 나온 요리만 하신다고. 근데 원래 우리가 갔던 건 그보다 앞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었었죠. 예,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맛있었던 거는 바로 이 깐풍기죠. 그러니까 닭을 즉석해서 잡아서 맞아요. 만든 깐풍기. 주문한 다음에 닭 잡는 소리가 뒤에 들렸어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항상 할 수 없는데. 닭을 즉석해서 잡아서 바로 튀겨준 이 깐풍기의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생닭 가지고 하는데 정말 없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 후에 안 했죠. 아마. 예, 나중에 안 하게 돼가지고.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집 근처이기 때문에. 그 집이 부평이시죠? 예, 바로 옆에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씀 듣고서 저 갔었죠. 가서 이제 깐풍기 요리 같은 거를 여쭤봤더니 그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언제적 한 거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거기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웨이팅했던. 하여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기억이 주인장 부부가 기본적으로 하시고 웍질도 하시고 예. 아드님 따님 뭐 며느리인지 모르겠지만 도와드리는 분위기였죠. 예. 가족 식당이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TV 나오고 해서 그렇게 유명해졌을 때 처음에 감당을 못 하셨는데 그래도 현명하게 품종을 줄임으로써. 예. 그러니까 안 그런 데도 많다면서요. 유명해진 다음에. 그래서 심지어는 과로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너무 잘나져 버려가지고 거만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 가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중하게 계속 대응하는. 또 이건 탕수육이죠.
그러니까 찍먹 분먹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 탕수육인 거죠. 처음부터 같이 볶죠 그냥. 붓기도 하고. 아주 맑고 달달 새콤한 소스. 시큼하기도 한. 맛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제가 야채를 안 좋아하지만 저 야채 맛있어요. 간짜장. 간짜장에 계란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이 집 메뉴판이 있는데 예전엔 다 했지만 방송 나온 이후에는 대부분 사라져버려요. 대부분 사라져버린 다양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뉴들을 재개장 하신다니까 예. 부활시키면 좋겠어요. 예. 뭐 아무래도 그러려면은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컨 같은 경우는 꽤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약간 좀 확장시켜도 예, 뭐 기존에 하시던 대로만 잘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답사를 이제는 못합니다만 올해 아마 철거를 끝낼 것 같은데요. 7호선 상공역이 만들어지면서 워낙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일부 구간은 벌써 철거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구역은. 이 더컨에 가면 그 세트로 갔던 데가 있었어요. 다방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이렇게 더카원이 있는 골목이 좁습니다. 있는 극장도 있었고 반대편으로 보면 봉다방이라고 인천의 산업유산에 뽑힐 정도로 유명한 오래된 다방입니다. 여기에 주인 장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점잖으신 여성분이셨는데 상당수의 다방을 경영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기를 거쳐갔다고. 이 뒤에 GM대우 옛날에 뭐였지? GM대우 앞에?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 때 워낙 여기가 번성해가지고 다 가서 술 먹고 커피 마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이제 사라져가는 풍경이라서 잠깐 나온 김에 보여드립니다. 사모님 계시고 사모님이랄까요? 주인장 계시고 이런 분위기였죠. 봉다방. 갔더니 이제 인천 박물관에서 와서 자기 조사해 갔다고 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이었다. 이제 이 가게는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갔더니 문 닫았습니다. 아, 닫았군요. 그리고 또 이제 차이나타운의 맛집 말씀드렸고 부평 나왔고 인천의 3대 구도심 포구라 그러면 만석, 네. 만수, 화수, 만석, 북성이죠. 그곳들에도 맛집들이 있었죠. 예, 옛날에 화순반점이라고.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금은 없어진 데만 자꾸 알려드리면은 예, 뭐 이건 나중에. 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가게가 참 이 가게도 좀 좋았는데 예. 요즘은 중화요리와 일반 음식이라고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역시 오래된 중국 요리처럼 표시가 있고요. 대중식사, 중화요리를 구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힌트입니다. 어디 가실 때 허름해 보이는 가게라도 두 개가 구분돼 있으면 거기 맛집입니다. 얼마 전에 이모 씨하고 구로에 어딘가 갔었는데 그냥 겉보기에는 요즘식으로 방판 만들고 한 가게인데 구분됐길래 들어갔더니 역시나 숨겨진 맛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알리지 말라고. 우리는 사람 많이 오면 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이 집도 뭐 탕수육? 전통적 방식이고 간짜장. 아, 오이까지 들어가는 게 정통이네요. 그다음에 제가 맛있었던 거는 잡채밥이었어요. 잡채밥. 아, 이게 또 아는 불맛 사람 나는 아는, 잡채밥. 잡채밥에 원래 계란이 들어왔었나요? 뭐 요건 이제 그냥 가게 개성 같은 예.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집은 이제 주인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다가 근래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집은 그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있는 것 중에 그 인천 시장님이 단골집이 하나 있죠. 예.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라서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인천 얼마 전에 그 인천 시장 관사로 쓰이던 집을 인천의 집이라는 그렇죠. 문화시설로 개방을 했는데 누구나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부엌에 이 사람들 사실 부엌을 잘 안 보시거든요. 부엌의 전자레인지 옆에 보면은 이 중국집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대중루라는 화상 대중루라고 써 있는 중국집이 시장님이 시켜 드시던 집이라고. 화상이란 거는 중국 교포들이 하는 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의 맛집으로 알려진 대중루인데 3대 화상 중국 화교가 한 화상 중국집이고 인천에서 1대 2대까지는 대중루라 이름을 쓰다가 3대에 가서 정가복이라는 이름으로 그 우리가 거의 최근에 갔죠. 예, 정가복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영업하는 가게입니다. 간판은 이렇고요. 뭐 검색하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그 조개지 있고 만국공원 있는 그쪽이죠. 아,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거기까지 안 가고요? 예. 차이나타운에서 넘어와서 약간 거리가 있죠. 그 은행 거리 같은 거 있는 동천 쪽으로 좀 와야 돼요. 탕수육이 신포시장 가기 전에. 예. 그다음에 난자원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모 씨가 난자원스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맨날 똑같은 요리만 먹니 사진이 좀 단순하네요. 그 우리랄까요? 그 이모 씨죠. 저는 크게 뭐 주도권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볶음밥은 제가 좀 볶음밥을 좋아하는 게 볶음밥을 잘하는 가게는 좀 정통을 지키는 가게라 생각하거든요. 그 짜장 소스의 짠맛에 밥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밥은 밥대로 간이 돼야 되는 이 가게는 잘 돼 있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좀 이게 짜장을 주시는 건 아쉽네. 좀 아쉽죠. 근데 그거는 한국화 과정인 거죠. 짜장 안 주면 한국 사람들 화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따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건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한국화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잘 만든 거를 이렇게 비벼 먹으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좀 아쉽죠.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근래 또 저희 갔던 집 중에서 송천포자라고 이 만두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있거든요. 원래 좀 오래된 만두집이었는데 한번 폐업을 하다 중간에 영업을 중단했다가 어디 있는 거죠? 이건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 그 인천역 내려서 올라가면 몇 년 전에 다시 영업을 그렇죠. 이제 재개를 했는데 이게 횡단보도 건너서 파출소 끼고 올라가면 바로 있죠. 네. 오른쪽으로 가면 언덕배기. 예. 가게가 크지 않아요. 테이블 몇 개 안 되는데 맞습니다. 주로 포장을 많이 하시고 그래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족분이 하시는 것 같던데 굉장히 싹싹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이제 당연히 소룡포, 군만두, 찐만두, 예, 그러면 뭐 광만두를 하고 또 군만두는 이렇게 튀겨주는 맛도 하지만은 특별히 주문을 하면은 옛날 야끼만두라는 식으로 지져주는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양자육하고 샤욱이라는 게 있는데 샤욱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의 당냉채인데 중국 당냉채인데 닭을 튀긴 거를 다시 한번 삶은 다음에 이제 그 식혀가지고 냉채로 먹는 방식인데 손이 많이 가네요. 예, 요게 옛날에 그 차이나타운 상원이라는 집이 잘했거든요. 차이나타운의 상원. 근데 상원이 폐업을 한 뒤로 좀 아쉬웠는데 이 집에서 다시 이걸 하게 돼가지고 이제 포자방이라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가게는 이제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거 의미를 설명해 주실까요? 갑신년 9월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검색하면 이건 중국 쪽이 화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민국 연어로 쓰거나 이렇게 갑자 연어로 쓰는 거죠. 맛있었습니다. 요게 샤욱이고 오이 싫어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다음에 요 중국 요리는 오이가 핵심이라 이런 식으로 이 튀김 만두가 아니라 진짜 군만두를 그렇죠. 이제 이거는 요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주고 기본적으로 주문하면 튀김 만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게 가셔서 짬뽕 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가게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시거든요. 왜 짜장면 짬뽕 없냐고. 이런 가게는 처음부터 만두 먹으러 가는 가게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맛있는 만두를 먹겠다라고 가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맥주 한 잔 좋죠. 먹으면. 뭐 참고로 제가 애들 입맛인데 돈가스 좋아하십니다. 특히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아주 군말 없이 맛있게 잘 먹었던 그런 가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국 요리를 여러 군데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차이나타운에서 좀 가다 보면은 신포시장이라고 있죠. 예, 예. 그쪽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두 번씩 민어 먹으러 가죠. 예, 예. 근데 회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일단 회를 얘기하자면은 인천역 앞에도 좀 그렇죠. 선어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들이 포자방 근처였죠. 예, 집들이 있는데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요게 북성포구거든요. 지금은 메워졌습니다. 예. 최근에 메워졌죠. 지금 메워졌는데 북성포구에 물때가 되면은 이렇게 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직접 손님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직접 팔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선상 횟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병어라든지 인천에서 선어로 흔히 먹는 생선들을 이렇게 직접 팔았습니다. 이모 씨가 생선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 안 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꽃게처럼 꽃게도 팔고 여기가 좀 이렇게 직접 판매했던 게 원래 원칙적으로 어촌계가 있는 데는 어촌계를 통해서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북성포구는 어촌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들이 직접 들어와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던 거예요. 경매를 거치지 않고. 가끔 답사 갈 때마다 이렇게 배가 들어와서 이렇게 난점 벌린 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힌 물고기들 선어들을 대표적으로 인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병어. 물론 병어는 호남 사람들도 좋아하죠. 병어. 그 다음에 밴댕이. 예, 등이 있습니다. 밴댕이 김포 쪽에서도 먹고 그러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취급하는 유명한 식당이 인천역 앞에 만남의 집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집이고요. 보면은 자연산 전문점 밴댕이 병어 준치가 있고 이 집의 냉장고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병어를 포를 떠서 얼음에다가 이렇게 재워 놓습니다. 병어 맛있죠. 회로도 먹고 이거를 조림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생태 매운탕을 끓이기 위한 생태가 준비되어 있고요. 얼음 냉장고에. 이제 겨울 되면 끓리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저희가 먹었던 모둠회입니다. 모둠회 아래쪽에 있는 게 병어, 요게 밴댕이. 이게 뭐였더라? 준치였나? 오독오독한 거였는데. 그리고 인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소성주. 인천의 옛날 이름이 소성이었거든요. 이 집은 항상 갈 때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 앞집에 보면은 한 집을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이 목포 밴댕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요 가게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죠. 주인분이 목포 출신이시라고 하시는데 요 가게입니다. 말씀드렸던 중국집 근처에 있는
요 가게인데 이 집은 이제 이전에는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주인분 나이를 드시고 이제 그 좀 이제 가짓수를 줄여가지고 이제 그냥 모듬회 이런 것만 하시는데 이게 바로 3만 원어치 모듬회입니다. 3만 원은 적어. 훌륭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좀 먹었어요. 먹은 상태인데 생굴도 가득 있었고 그다음에 뭐 병어, 이건 광어, 밴댕이, 뭐 이건 전어까지 요게 3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경인선 타고 고생하셔 가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뭐 근래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드시러 가시는 게 주로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평일 휴일이만 늘 붐비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평일에 가니까 오후 한 3시나 가거든요. 그러면 경인선이 그 방향이 텅 비어 있어요. 예. 아주 편하게 갑니다. 또 숙성한 광어. 어떤 회들은 화로 말고 선어가 맛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병어. 아, 그리고 여름에는 민어를 썰어 주시기도 했는데 요즘 민어 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렇죠. 이 민어를 좀 못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백성들이 먹는 쌍의 민어였는데 민어 열풍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럼 민어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럼 신포시장으로 넘어가서 네, 신포시장이 원래 민어 골목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민어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경남횟집이 제일 유명했죠. 경남횟집이 유명했는데 이 굉장히 유명해 당시 유명했던 모 음식 블로거가 이 화선횟집을 소개하면서부터 갑자기 화선횟집으로 그 혹시 저도 아는 그 유명한 음식 블로거. 예. 아, 그분. 예. 그분 공정한 분이라서. 예. 예. 이 집을 소개하면서부터 사실 그 소개하게 된 계기도 재밌게 된 게 이 민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경남횟집에서 모든 면만 팔지 민어만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서 처음 가는 집을 갔더니 민어를 쉽게 대량으로 내주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셔서 화선횟집은 그래서 그때 유명해지게 됐고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냉장고에 쟁여놨잖아요. 얼음에 쟁여놨는데 여기 보면은 민어 자연산 목포 앞바다 임자도라고 써있죠. 목포 앞바다 임자도. 그래서 앞에 민어들을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요 골목에는 민어 가게들이 있죠. 예. 근데 워낙에 유명해져서 저희는 요즘에는 못 갑니다. 너무 줄이 길어서. 요게 옛날에 2012년도 사진인데 이때는 요 정도가 7만 원 정도에 먹었어요. 근데 지금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민어 전하고 탕을 끓이던 사진. 그다음에 요게 비교적 근래 사진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불에랑 껍딱이랑 살을 같이 한에 올려주는 스타일로 좀 서빙 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전 이런 걸 주로 먹어봤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민어전. 민어전 맛있죠. 민어전은 이제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대구전이냐 민어전이냐 뭐 싸울 수 있겠지만은 생선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얼리지 않은 생 민어로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준 뜨거운 민어전의 맛이란. 훌륭합니다. 이게 회를 못 드시는 분하고 갈 때는 전을 시키면은 해결이 되는. 되게 어린 입맛에. 애들 입맛. 그와는 그 집이 있고 근래에 이제 또 유명해진 집이 덕적식당이라는 집이 있는데 인천 덕적동가 봐요. 이 덕적식당은 원래 그냥 음식점이었. 그러니까 횟집이 아니라 뭐 순두부, 뭐 백반 이런 걸 팔던 음식점에서 민어를 살짝 썰어주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어를 싸게 판다는 게 블로그들을 통해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민어만 취급하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천의 현지분들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어머님이 이제 명절이 되면 이 집에 가가지고 굉장히 싼 값에 민어회를 잔뜩 떠다가 그걸로 전도 부쳐 먹고 명절에 그다음에 뭐 회도 먹고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나서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세월의 변화라는 건. 어쨌든 이 집이 덕적식당인 거는 집 주인 어르신께서 덕적도 출신이라 그러신 건데 덕적도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이고요. 옛날에는 민어 파시로 유명했던 섬입니다. 파시라는 게 뭐죠?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을 때 그걸 육지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바로 판매하는 시장이죠. 파도의 시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육지에서 온 배들이 거기서 바로 사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 증언을 보면은 바다 위에 불이 휘영청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덕적도 사진인데 덕적도에 가면은 이렇게 민어를 들고 있는 어부의 상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민어는 안 잡힙니다. 민어는 목포에서, 영광굴비는 또 딴 데서 그런 거죠. 사진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민어가. 아까도 그 사진도 보니까 꽤 크더라고. 보통 민어가 맛있으려면 1m는 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민어가 생각보다 작은 민어는 싸요. 왜냐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어라고 다 비싼 게 아닙니다. 근데 전어도 마찬가지지만 민어도 워낙 유명해지니까 작은 거 팔고 빨리빨리 팔고. 원래 전어도 9월쯤에 먹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더 원래 뒤에 먹는 거라면서. 찬바람이 불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벌써 9월부터 막 난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덕적식당의 민어회입니다.
다 지금 성업 중인 가게들인 거죠. 민어회고 덕적식당의 민어치리. 아, 맛있겠네. 네, 소주가 생각나는 비주얼이죠. 그 다음에 물론 맥주도 잘 어울립니다. 덕적식당의 민어전. 아, 훌륭하네요. 예. 옆에 기름장이 좋습니다. 지금 한참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기, 지금은 한참 삼복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람이 많고 줄을 서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요즘 지나고 여러분 보고 계실 9월 초쯤이면은 팔죠? 네. 여전히. 1년 내내 팝니다, 민어는. 가을쯤에 가시면 좋습니다. 꼭 남들이 좋다 그래서 갈 필요 없이 원래 그 치중독 걸릴 돌 때 약간 좀 틈새 시장이 있는 것처럼 민어도 저는 가을이 좋더라고요. 민어 말고 다른 생선 또 뭐 있을까요? 하나 정도 더. 네, 그리고 동인천역 앞에 목포 송칼국수라는 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은 송칼국수 집인데 사실은 이 집도 모듬회가 유명해요. 아,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 아까 덕적식당도. 네. 그러니까 이 집 송칼국수 파는 집인데 모듬회 같은 거를 그러니까 주류 안주 일체라고 돼 있잖아요. 안주로서 회를 썰어 팔던 게 유명해졌는데 이 집은 현재도 칼국수도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갔을 때 메뉴판을 보면은 송칼국수 수제비가 있고 그다음에 회가 각종 회라고만 써 있는데 네. 현재 회 어떤 회가 있냐고 물어보고 회를 달라고 하면 회를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현지 분들은 이거를 보물창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날의 선어들을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를 보고 진열하시는 뭔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가서 대신 뭐 좁은 골목 들어가가지고 가게도 좁더구만요. 가서 이제 병어랑 이때도 밴댕이를 먹었군요. 병어랑 밴댕이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제육볶음을 먹은 제육볶음도 맛있었어요. 네. 다 맛있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안주를 해달라면 다 잘해주시는 집이어 음식점 진짜 좋으세요. 그 인천이 참 맛집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음식점 자체의 위생이나 화장실 같은 데는 좀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힘드실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이 답사팀에서는 제가 그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라 화장실 같은 문제 좀 예민해서 저 때 저 제육볶음 저 때문에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린이 입맛을 맞춘 애들 입맛이라서. 그럼 지금 이제 신포시장 얘기를 해가지고 횟집을 했는데요. 사실 신포시장이 유명한 거는 딴 거죠. 예, 그렇죠. 그 여러분 많이 드시는 그 쫄면의 발상지가 바로 신포시장이라는 거. 그것을 좀 풀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쫄면이라는 거는 쫄면은 무엇이냐? 쫄면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녹말면을 굵게 뽑은 거. 그러니까 녹말로 만들어진 게 보통 우리가 함흥냉면이라고 하는 부르는 거를 북한은 녹마국수라고 한다면서요. 녹마국수. 네. 녹말을 가지고 이제 면을 얇게 뽑아낸 거를 가지고 함흥냉면을 만들잖아요. 한국에서 흔히. 근데 그거를 광신제면이라고 불리는 그 냉면을 만들던 회사에서 실수로 굵게 뽑아냈는데 그거를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먹어봤더니 의외로 괜찮더라. 그래서 나온 게 쫄면이라고 하죠. 광신제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동인천역 앞에 벽돌 건물이 감싸고 있는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내리시면 그 근처에 이렇게 쫄면을 최초로 만든 곳 광신제면이라고 지금도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메뉴로 만들어서 유명해진 데가 신포 우리만두라고. 그렇죠. 신포시장이라서. 신포시장이라서 신포 우리만두가 됐고 체인점화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쫄면은 그냥 대단히 보편적 음식이 됐죠. 예. 짜장면, 짬뽕, 우동, 쫄면. 근데 발상지가 있다. 그리고 경북 영주에 가면은 또 다른 쫄면이 있는데 또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영주 타임은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영주 쫄면 치면 또 요 쫄면과 다른 쫄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다음에 신포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닭강정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처음 갔던 90년대 말에는 없었죠? 없었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죠. 그냥 흔한 시장 통닭집에서 같이 파는 같이 파는 형태였는데 굉장히 오늘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전혀 인식하지 않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신포시장은 쫄면도 아니고 닭강정도 아니고 러시아 음식 먹으러 갔었죠. 예. 사진 좀 보여주시죠. 당시 처음으로 러시아랑 수교를 한국이 하고 인천이 또 국제항이니까 이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손님을 환영합니다. 카바얀 일이나 러시아 남편분하고 필리핀 사모님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카페 클리프 절벽 카페라는 카페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고요. 현재 여기 무슨 창고로 쓰더라고요. 망해 가서. 한때는 식재료상을 하셨는데 그 주인이 그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좀 없어진 것 같고요. 당시의 모습 분위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랬죠. 그러니까 정말 외향 선원들이 와가지고 그 마른 안주 좀 보여주세요. 요건 샤슬링이고 이렇게 마른 빵에다가 위에 앞에 땅콩 있습니다만 이런 거 하고 맥주 한 명 시켜가지고 밤새 놀고 그런 분위기였죠. 뭐 이런 분위기 천정이.
요 분위기 서울 쪽에서 느끼시려면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저는 동대문 운동장에도 입에 붙습니다만 그 동네 가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남아 있고, 부산 같으면 광복동이라든지 부산역 앞에 뭐 텍사스 거리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어쨌든 이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여기는 정말 러시아 사람들만 오던 데였네. 2002라고 돼 있네요. 네. 러시아 사람들만 오던 곳이었는데 저희 가면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뭐 세관에서 단속을 나오셨냐는 얘기까지 들었고 여기는 저희는 뭐 땅콩이랑 빵 먹으러 간 건 아니고 샤슬릭이라는 걸 먹으러 갔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먹는 양고기 쫙 크게 썰어가지고 꼬치 꽂는 거죠. 이게 러시아로 가면 샤슬릭이 되고 중국으로 오면 요만해져가지고 양꼬치가 되는. 저는 그 중국이 대굴기라 그러는데 이 양꼬치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 집이 근처에 이제 독쟁이 고개라고 있는데 거기에 타슈겐트 샤슬릭이라고 예,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본인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국말 좀 언어로 하니까 감안해달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음식은 맛있었는데 정말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다음 거기 상권이 있을 수 없는 상권에 결국 하셨다가 결국 문 닫으셨죠. 그 요즘이었으면 오히려 이제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살면서 예. 만들어졌을 텐데. 핫플레스 데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때 보면은 이 선원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이다 보니까 이 러시아 선원들이 핸드캐리로 가져온 이 그렇죠. 술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관 단속이 좀 민감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눈빛이 그렇게 네. 긴장하는. 특히 이모 씨는 그때도 이러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러고 다녔고 저를 경계하는 사람은 없는데 꼭 경계하더라고요. 약간 고독한 미식가, 술 마시는 고독한 미식가 타입이라 좀 그렇습니다. 양해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포시장에서는 러시아 음식이 사라졌고, 제가 최근에 인천 연수구 쪽에 인천 적시자병원 쪽에 답사를 갔더니 그쪽에 러시아 타운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miel니짜라든지 차이 하나, 아시아 음식 전문점인, 아시아 유럽 음식이니까 말하자면 옛날 소련입니다. 이쪽에 왜 이런 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는 남동공단이라는 거대한 염전이었다가 공단이 된 지역이 있었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거랑, 하나는 사할린 교포들이 이쪽에 정착을 하셨어요. 한방마을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겸사겸사 이분들도 자신의 대부분의 삶을 러시아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거꾸로 러시아에 퍼뜨리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만두고 하나는 그 당근김치. 이건 고려인들이 퍼뜨린 거고, 반면 이분들은 러시아 음식을 한국에 가져오고. 그래서 최근에 요 한방마을 쪽에 가시면은 러시아 음식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음식이 대충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다복집이 하고 끝내죠. 인천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복집을 꼽으시는데 다복집은 무슨 가게인가요? 예, 뭐 여러 가지 안주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스지탕이라는 게 유명한 집이고요. 스지탕은 뭘까요? 스지라는 게 소의 힘줄을 말하는데 일본어로 스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도가니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알고 봤더니 도가니는 다른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릎 쪽에는 연고를 말하는 건가? 하여튼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힘줄이 아니라 연고를 말하는 거였는데 그게 용어에서 혼란을 겪다가 결국에는 일본어인 스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도가니가 아니라. 요 근처에 스지탕 가게가 몇 개 있죠. 예. 그 중에 유명한 데가 이 다복집. 예, 다복집은 뭐 메뉴는 이랬습니다. 이건 요즘에 그 유명한 유튜브 분들도 많이 가셔가지고 블로그라든지 꽤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스지탕은 뭐 이렇게 약간 빨간 스타일로 만들고요. 근데 가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이거 어느 가게가 정통에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모듬전이고. 모듬전 맛있죠. 뭐 막걸리 한잔 하기 참 좋은 집입니다. 가게도 비교적 널찍해서 안에 깊습니다. 앞에 사람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재료들을 넣어놓는 방식도 옛날 방식이죠. 이렇게 보고 들어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이 참 이렇게 맛집이 많습니다. 구도심도 그렇고. 스지탕 하니까 하지만 요거는 또 유명한 주점이 염염집의 이거 어디인가요? 그 근처입니다. 인천 그 가게 이름이 염염집. 염집. 염염집의 스지탕인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맵지 않은 스타일. 완전 다르죠, 색깔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자 취향대로 인천 분들은 골라가시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반대로 또 스지탕 안다니까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서울 사람이 스지탕 아니냐고. 우리의 맛인데. 스지탕 하면 한 가지만. 이게 꼭 나오죠. 묵국. 이게 간이 거의 안 돼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뭐 같이 평양냉면 못 먹는 사람이 못 먹는 것처럼 담백한 맛인데 먹다 보면 여기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맛집의 마지막으로 그 얘기가 뭘까요? 저 동인천의 생선거리. 아, 삼치거리요. 삼치거리 하면 그 삼치거리가 동인천역 근처에 있는데 왜 생겼죠? 학생들이 어느 학생들일까요? 뭐 옛날에는 고등학생도 갔다고는 합니다만 서도 이제 그거는 옛날 얘기고 대학생들이 싼 가격에 이제
그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굉장히 싸요. 예를 들어 이런 가게죠. 네. 이 가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게가 있습니다. 있고 가면은 이렇게 거대한 삼치가 나와서 그 같이 갔던 일행분한테 한번 비교해 보게 팔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메뉴는 뭐 이런 대왕 삼치 다시 다 있는 거죠. 네. 지금은 2만 원이면 뭐가 싸냐고 말씀하시는데 옛날엔 정말 쌌어요. 그러니까 그 막걸리 뭐죠 이게 양은 주전자에 나오고 더 달라 그러면 거기에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식사를 하기도 좋고 술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다 먹고 생선 싫어하는 사람은 갈비탕 이런 거 먹어도 되고. 그래서 인천은 참 언제 어디를 잡사도 즐겁죠. 여름에 가든 겨울에 가든 구도심을 가든 부평을 가든. 송도는 좀 아쉬운데 송도는 요즘에 보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맥주 축제를 한다고요. 가봤나요 혹시? 안 가봤습니다. 요즘 약간 인천이 수제 맥주로 좀 미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인천에도 약간 예전 창고 개조해가지고 수제 맥주집 하는데 인천 맥주였나요? 이름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나온 게 개항장 맥주. 개항장 맥주. 예. 맛있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인천은 정말 맛집이 많으니까 뭐 유명한 한두 사람 것만 보지 마시고 두루두루 검색하시다 보면 참 숨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한번 개척해 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인천의 장점은 뭐냐면 맛집 근처에 볼만한 답사 코스가 많다는 거예요. 답사를 하시든 임장을 하시든 답사를 하고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술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답사를 하고 술 다 깨고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인천은 즐거운 동네입니다. 이런저런 뭐 안 좋은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동의하지 않고 인천에서 뭐 이런저런 말하는 거 즐거운 도시입니다. 시즌2에서 대전에 대해서도 노점 도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천이야말로 대전이 유잼 도시라면 인천은 유맛 도시죠. 맛있는 도시입니다. 이 보신 다음에 한번 주말이든 한번 평일에 연차 내시든 해서 한번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도시아사 시즌3 동남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시즌3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옆에 계신 이제 답사 동료 유 기장님과 이모 씨도 종종 또는 가끔 여러분의 댓글과 3프로TV 측의 반응에 따라서 자주 나오게 될지 가끔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얼굴을 보셔야 될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3명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